안녕하세요. 피부과학습대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하이프 화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하이프 화상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이 하이프 장비, 하이 인텐시파이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이 장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고강도 집중도 초음파 시술. 울세라가 가장 대표적인 장비 중에 하나고, 슈링크, V로, 더블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화상이 생길 수 있을까? 초음파인데 어떻게 화상이 생겨라고 묻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열이 아니잖아요. 빛에너지에 의한 열이 아니고 초음파. 초음파인데 어떻게 화상이 생길까? 초음파도 결국은 열은 발생해요. 그죠? 그거를 초음파가 초점이 맞춰서 생기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TCP, Thermal Coagulation Point라고 하죠. 그 부분에 강한 열이 발생해서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뭔가가 생겨서 화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이퍼 화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레이저에 의해서 생기는 화상과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고, 이런 화상이 생겼다고 하면 반드시 시술한 병원에 문의를 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냥 경과를 보고 놔두면 좋아지겠지라고 기대를 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빨리 시술한 병원에 문의를 해야지만 이걸 조치를 취해서 이 하이프 화상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드리니까요. 하이프 시술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절대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시술한 병원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프 화상이 과연 뭘까? 하이프 화상, 띠 모양 부종이라고 해요. 그죠? 또는 점점점 튀어나온 것들이 뭔가 보이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레이저 화상은 진물이 나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이런 형태의 화상이라서 이런 하이프 화상과는 차이를 나타내요. 그러면 하이프 화상과 레이저 화상을 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런 하이프 화상은 초음파가 나가서 기계적 진동이 열을 발생해서 화상을 입히는 거겠죠. 레이저 화상은 빛에너지가 나가서 열변환에 의해서 화상을 입히는 거고요. 그래서 열 전달 방식을 보면 초음파는 초점이 맞아서 초점 끝에 그 작은 포인트 그 부분에 강한 열이 발생해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레이저의 화상은 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온도가 크게 올라가서 혈관 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만든 화상을 이 레이저 화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위치를 보면 보통 진피하부, 피하지방이나 스마스층 근처에 초점이 맞거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레이저 화상은 또 어때요? 표피 진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손상이 일어나요. 보통 하이프 화상은 4.5mm 카트리지를 많이 쓰니까 4mm 근처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하이프 화상은 왜 띠 모양 부종을 일으킬까?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데, 혈관 손상 방식의 차이인데 이 하이프 장비는 국소적으로 혈관 손상이 일어나요. 이 말은 뭐냐면 포인트 같이 점점점 응고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이프 장비는. 그러니까 긴 혈관 중에 양 사이드의 혈관 손상이 심해지면서 이 혈관 양 끝이 응고돼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흐르는 혈액이 그 안에 갇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피부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 혈관 주변의 조직이 응고돼 갖고 뭔가 그런 미는 거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나타내거나 그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어 있게 되면 밑에 혈관이 손상받았을 때 혈액이 중간에 차면서 부풀어 오르고 그거에 의해서 딱딱해진 조직이 위로 튀어나와 가지고 띠 모양 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띠 모양 화상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진물 같은 게 안 나기 때문에 이게 화상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이퍼 화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레이저 화상은 표피 진피에 걸쳐서 빛에너지가 들어가서 열애진으로 바뀌면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화상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혈관의 내용물들이
조직 사이로 흘러내려가면서 삼출물들이 막 밖으로 나오는 거죠. 진물이 흘러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표피에 가까이에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화상을 입을 때 물집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위치, 표피나 진피의 어디 부위에 화상을 입는가에 따라서 물집과 진물의 형태로 레이저 화상은 나타나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물이 딱지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와는 달리 하이프 화상은 어떻게 돼요? 혈관의 국소적 응고에 의해서 혈관 중간에 혈액이 쌓이면서 그 부분에 부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에 부종이 일어나면 피부가 튀어 올라오면서 띠 모양 같이 쫙쫙 선 그은 것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혈관 주변의 조직이 응고되게 되면 이 띠같이 나타나는 모양이 더욱 도드라지게 잘 나타나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이프 화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이프는 깊은 층의 혈관이 부분적으로 손상돼서 부종이 생겨서, 그 부종이 생길 때 어떻게 돼요? 밖으로 피부가 튀어나오는 거죠. 혈관이 응고되고 주변의 조직들이 응고되면서 피부가 밀려서 툭 그 부위만 튀어나오니까 띠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깊은 곳에 하이프 장비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내려가면서 초점의 끝부분이 생각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 손상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게 돼서 띠 같은 형태를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부에 조직 응고가 잘 안 생기게 되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조직 응고가 돼서 막 띠같이 눈에 잘 띄는 그런 화상의 형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화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잘 생기느냐 하면, 같은 부위를 계속 연속으로 쏘면 이런 화상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아니면 너무 센 에너지로 쏘면 이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이프 화상은 뭐라고요? 우리가 깊은 곳에 이런 하이프 장비, 슈링크, 더블로, V로, 울세라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데미지를 받게 되면 혈관이 부분적으로 손상돼서 혈관이 응고가 일어나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그 주변의 조직들도 딱딱해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피부가 튀어 올라오면서 띠 같은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거기에 반해서 레이저 화상은 혈관이 전체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서 혈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조직 사이로 흘러나와서 진물의 형태로 나타나고, 피부 표피에 가까운 데서 화상을 입게 되면 물집이 생겨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이프 화상과 레이저 화상은 나타나는 화상의 형태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질질 나오고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프 시술을 하고 나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나면 깔아앉겠지. 하지만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큰 흉터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 그 부분이 피부가 패일 수도 있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끼면 시술한 병원에 즉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저 시술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문의를 해서 그 병원에서 해주는 조치를 잘 따라해서 흉이 안 남도록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최근에 이런 미용 시술이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주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 문제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 시술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라. 해야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